네, 노래를 들으셨고요. 네. 어떤 음악이었죠? 뭐였죠? 하도 오래돼가지고. 빅시 끝나고. 아, 빅시 그렇죠. 아, The Bird and the Bee. 네. 네. 새와 벌. 새와 벌의 노래를 들었고요. 네, 저희가 지난주에 녹음을 날려먹고 다시 재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김 PD가 보기 좋게 아주 빵꾸를 냈어요. 이게 왜 이러지? 이게 완전히.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우리가 재녹음한다는 사실을 우리 팬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치. 김 PD 빼고 다 알아. 나 진짜. 김 PD 형은 지금 집에서 자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인천에서 경무에 그냥 시달려서 어쩔 수 없어요. 뭐 오늘 경무지만 근데 녹음하는 줄 몰랐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미안해서 이거 좀 조사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미안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 우리가 거기 다 공지도 올리고 우리끼리도 팟빵에서 난리가 났었잖아. 미안해서 그런 거예요. 일 때문에 사실은 못 오는 건데 형이 미안해서 그냥 지금 아까 전화해보니까 자는 목소리였구만. 그러니까 그 목소리를 낸 거죠. 김 PD는 공개적으로 좀 경고를 드리겠습니다. 너 죽었어 너. 너 만나면 죽을 줄 알아죠? 네, 그래서 지난주에 목동에서 녹음한 녹음본이 훼손돼서 생으로 다시 녹음하게 됐고요. 김 PD도 없고 아주 무용보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근데 올림픽을 보는 재미에 이번에 올림픽이 생각외로 재밌더라고. 재밌어요. 네. 이거 왜 이렇게 재밌었어? 올림픽이?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역시. 네, 역시 배구. 그렇죠. 여자 배구가 여자 배구. 일단은 구기 종목이 재밌는 스포츠잖아요, 항상. 아니 아까 근대 오종 이런 것도 정말 재밌던데. 그러니까요. 근데 이번에 구기 종목엔 사실 여자 배구 말고는 막 그다지 이제 실력 발휘를 못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야구랑 축구는 다 대가리 박아야 다 대가리 박아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 느낌이 이번 올림픽을 보면서 뭔가 좀 바뀐 것 같아요. 바뀌었죠. 지금 종합 순위 이런 얘기 안 하잖아. 잘 안 하죠. 네. 지금 몇인지 알아요, 우리나라가? 몰라요. 그치? 예. 이거 달라졌어요. 동메달 따도 너무 좋아하고. 동메달 따도 박수 쳐주고.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내가 늘 주장하던 우리 전에 스포츠 영화 할 때 내가 맨날 그랬잖아요. 이거 좀 이제 사라져 된다. 오책형 얘기를 다들 들었나 보네요. 그렇습니까? 근데 제가 장단컨대 올림픽 폐회식 때 종합순위 띄웁니다. 이거 방송사나 신문에서는 띄우겠죠. 근데 그 종합순위가 별로 의미 없어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니 이번에 저기 높이뛰기 우리가 언제 그렇게 높이뛰기를 재밌게 봤어요. 그렇지. 우상혁 선수 우상혁. 와. 나는 진짜. 그 뭔가 바뀐 그 아이콘이 우상혁인 것 같아. 높이뛰기. 세상에 그 즐거워하는 표정과 경례 붙이는 그 모습. 경례까지. 너무 멋있잖아요. 한국이야. 그때 우상혁이 경기할 때 다른 데서 뭐 하고 있었죠? 다른 데서 야구인가 그때 야구인가 뭐 하고 있었어요. 더 중요한 있었어요. 네, 사람들이 주목받는 그 경기를 하고 있었는데 저도 그거 안 보고 우상혁 경기 봤다니까요. 그렇다니까요, 진짜. 중간에 틀어가지고 계속 봤어, 계속. 다른 선수 거까지 너무 재밌는 거야 이게. 계속 봤어요. 네. 그리고 자기 기록 딱 깼을 때. 그렇죠. 그때 그 표정. 그리고 나는 배구 보다가 나 혼자 봤는데 그 일본전 소리 질렀어 혼자. 리모컨을 던졌습니다. 외마디 으아 이러면서. 그러다 하여튼 이번 올림픽이 의외로 망할 줄 알았는데 다들 코로나라도 집에 있으니까 더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집에서 다들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가까운 그래도 일본에서 하다 보니까 시차가 시차가 맞았군요. 그렇죠. 시차가 맞으니까 비교적 시청 시간이 괜찮았죠. 그리고 우리 지금 녹음하는 게 토요일인데 내일 아침에 배구 동메달 결정전이 있어요. 동메달 결정전. 이거는 근데 저도 되게 박수 받는 분이에요. 그럼요. 야구는 동메달 결정전을 치고 지금 귀국선을 못 한다. 뭐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수영해서 집에 와라. 일본에서 오지 마라. 뭐 옛날에 이승만이 그랬잖아요. 막 현해탄에 빠져 죽어라 막 이러고. 그래도 잘 싸웠지만 좀 아쉬움이 컸다. 예. 뭐가 아쉬워요? 네? 뭐가 아쉬워요? 야구 아쉽잖아요. 하나도 안 아쉬워. 하나도 안 아쉬워. 혼나야죠. 나도 그래요? 오늘 그 동메달 결정전을 보면서 솔직히 우리나라가 이겼으면 좋겠는데 저도 그렇게 아쉽진 않겠다. 지고 한번 얘네들이 깨져야 되겠다.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특히 남자들이 병역 문제에 되게 예민한데 그렇죠. 20대들이 그 6팀 중에서 3위 안에 들면 그 혜택을. 군 면제가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진짜 그 생각 안 해봤네. 네. 야구는 뭐 이번에 6팀 나왔죠. 네. 이러니까 올림픽에서 맨날 야구 없애라고 하죠. 예. 파리에서는 한답니까? 아니요, 안 해요. 안 하죠. 없어져요 또. 또 없어지죠. 예. 일본에서 하는 올림픽이라
그 개최국의 그 입김이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라데는 합니까? 파리에서. 아무튼 의외로 재밌는 올림픽이었습니다. 도쿄올림픽. 모르죠. 뭐 파리로 가라데? 그것도 할 수 있죠. 뭐. 좀 덩다리 좀 그만하고. 아무튼 무용부는 오늘 김 PD 없이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5위를 할 시간인가? 네, 5위부터죠. 네. You could be mine. You just leave it all up to me. 혀끝 달콤 쌉싸름한 러브 스토리 탑 10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5위는요? 야야야, 봐봐. 야, 누가 제일 괜찮냐? 난 귀여운 애가 좋던데. 야, 얘 어때? 오, 아니야, 얘 별로고. 얘는 오, Pretty Woman, yeah. Pretty Woman, 제제제. 자, 5위는 Pretty Woman. 네, 귀여운 여인. 예. 귀여운 여인이죠, 우리 제목이. 예, 우리 제목 귀여운 여인이죠. 네. 이 영화가 5위를 차지했네요. 5위입니다. 5위입니다. 네. 귀여운 여인. 네. 1990년작이고요. 그렇습니다. 벌써 그렇게 오래됐네요. 31년 됐습니다. 90년작이었구나 이게. 31년. 네. 1990년에 뭐 하고 계셨습니까, 여러분들? 중딩이었죠? 초딩이었네, 진욱이는. 저는 초코우유 먹고 있었는데. 나이가 까지는구만. 야, 이게 진짜 오래된 영화네요. 네. 오래됐네요. 게리 마샬 감독의 영화입니다. 네, 게리 마샬 돌아가셨죠. 네. 몇 년 전에 작고하셨습니다. 네. 오스카를 끝내 못 받으시고. 네. 이 영화로 대박을 터치셨는데. 그렇죠. 네. 이걸로 진짜 대박을 터쳤죠. 네. 이때 개인적으로 저는 게리 마샬 감독 참 좋아하는데 이때 그 3연작이 있습니다. 네. 트리플 크라운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우리 그 유명한 88년 영화 우리 버디 영화에서 무려 3위인가 2위를 했던 두 여인. 두 여인. 네. 두 여인이 게리 마샬 감독 영화였군요.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이 프리티 우먼. 예. 그다음에 귀여운 여인. 네. 그다음에 이제 프랭키 앤 잔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네. 그 세 개가 게리 마샬의 나는 정말 좋았던. 근데 사람들이 게리 마샬 영화를 보고 너무 달달하고 너무 막 그냥 헐리우드 스타일로 만들어서 어떤 작품성을 부여하기에는 사람들이 인색했어요. 그래서 뭐 오스카랑도 거리가 멀었고 대신 이제 드라마의 귀재 이런 게 있어서 뭐 90년대 나중에 그 유명한 프린세스 다이어리 그 앤 해서웨이 나왔던 약간 이런 좀 신데렐라 스토리 같은 얘기들을 아주 재밌게 현실화해가지고 만든 그런 영화들로 해서 참 대중의 사랑을 많이 받은 감독이죠. 근데 이제 돌아가시고 마지막에 이제 연작으로 뭐 마더스데이, 발렌타인스데이, 뭐 뉴이어스 이브 뭐 이런 영화들 마지막에 하시고 돌아가셨죠. 그리고 이 게리 마샬 감독은 동생이 또 유명한 감독이에요. 그렇죠. 페니 마샬 감독. 아, 그래요? 네. 페니 마샬, 게리 마샬. 이 페니 마샬 감독의 영화들도 아주 그냥 빅히트작들이 많죠. 우리 다 많이 다뤘잖아요. 그들만의 리그, 또 빅, 그리고 뭐 사랑의 기적, 어웨이크닝스 이런 영화 만든 감독이 훌륭한 여성 감독이었죠. 또 여동생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동생 이 감독 페니 마샬 감독의 영화가 우리에게는 더 좋은 순위권에 있네요. 페니 마샬 감독 영화도 우리가 많이 다뤘네요. 네. 남녀 주인공 소개하겠습니다. 이 영화의 귀여운 여인 역을 맡고 있는 비비안 워드라는 배역으로 나왔죠. 네, 비비안. 줄리아 로버츠가 진짜 정말 스크린을 찍고 나오는. 정말 혜성과 같이 나타난 이 당시에 그쵸. 그래서 뭐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왜 그 미스틱 피자라는 영화 우리 했었죠. 먹자 영화 할 때 좀 내가 어거지로 먹자 영화 때 해가지고 약간 그것도 이제 88년 영화인데 그때 이제 88년 그 한두 편 하다가 이걸로 그냥 그쵸. 이 영화가 어쨌든 출세작이라고 봐야죠. 대박을 터쳐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2000년대 한 중반까지 헐리우드에서 제일 몸값이 비싼 여배우였죠. 근데 뭐 지금도 사실은 줄리아 로버츠가 나오면 우리가 약간 믿고 보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믿고 보죠. 그리고 이름이 왜 이렇게 예쁘지? 줄리아 로버츠 이렇게 너무 기억에 오래 남아서 그런가 봐요. 우리한테 너무 그렇죠. 상징적인 인물이라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 젊은 시대의 어떤 그 아이콘이었죠, 뭐 아이콘. 남자 주인공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남자 주인공 에드워드 루이스 역으로는 리처드 기어가 나왔습니다. 리처드 기어도 이때가 전성기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이 영화 전후로 뭐 리처드 기어 영화가 많지만 너무 많죠. 너무 많아. 근데 리처드 기어 딱 생각하면 또 생각나는 영화가 이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런가요? 네, 그렇죠. 재밌는 건 이 남녀 배우들이 다 종교가 동양. 아, 그래요? 그렇죠. 리처드 기어는 불교인데 줄리아 로버츠 힌두교인가 뭐 그래요. 아, 그래요?
된다. 그래서 왜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보면은 네. 인도 뭐 이런 데 가서 줄리아 로버츠 그 약간 자전적인 느낌이죠. 뭐 그리고 이 영화에서 좀 인상적이었던 조연 배우 네, 그 스타키라는 변호사 역으로 그렇죠. 나온 스타키. 네, 필립 스타키 역으로는 제이슨 알렉산더라는 배우가 나왔고요. 이 영화에서 좀 악역을 담당하고 있는 네. 때려주고 싶은 놈이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 에드워드가 묵고 있는 아주 고급 호텔의 지배인 그렇죠. 예? 바니 톰슨이라는 지배인으로 나오는 헥터 엘리존도라는 배우도 나옵니다. 헥터 엘리존도 이 배우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 거예요. 나중에 이제 게리 마샬이 만든 네. 그 프린세스 다이어리 보면 네. 이제 얘기가 뭐 그 유럽에 있는 어떤 왕국에 네. 앤 해서웨이가 공주가 되는 거잖아. 네. 그래서 이렇게 동화 같은 얘기인데 거기 보면 그 여왕 줄리 앤드루스 네. 보디가드 경호실장이잖아요. 근데 이 프리티 우먼에서 이 역이 되게 매력적인 역이잖아요. 그쵸. 여기 매니저 예. 되게 예. 멋있잖아요. 네. 근데 비슷한 그 느낌을 가져가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경호실장 거기도 되게 쿨하면서 멋있으면서 뭐 뿌리 깊은 나무에서 그 무율 같은 그렇죠. 그런 이미지였죠. 무율? 그 이렇게 왕의 경호원인데 아주 충성스럽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의 그 카리스마를 딱 가지고 옛날에 모래시계에서 예. 이정재 같은.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여기서는 되게 무섭고 막 법대로 할 것 같은데 마음은 또 따뜻한 그렇죠. 그럼요. 예. 그런 역을 또 거기서도 합니다. 뭐 최고의 조력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91년 아카데미에서 여우조연상 후보에만 올랐어요. 아, 그랬어요? 후보에 오른 게 대단했지. 그렇죠. 예. 그냥 대중적인 영화였는데 흥행을 뭐 엄청나게 했으니까 네. 뭐 전 세계에 있는 돈을 다 끌어모았어. 하여튼 몇십 배 돈을 벌어가지고 네. 게리 마샬도 아주 유명해졌고 네. 특히 줄리아 로버츠는 이 영화로 그냥 탑 슈퍼스타로 등극. 네. 그래서 그 출세작이고 줄리아 로버츠는 이 이후로 이런 상업 영화 큰 영화들에 많이 출연하면서 네. 자기 진가를 알리다가 나중에 이제 에린 브로코비치 같은 영화로 네. 오스카도 받고 네. 뭐 그냥 탑 배우가 됐죠. 네. 근데 왜 우리 얼마 전에 성장 영화 할 때 네. 원더 원더. 네, 그렇죠. 예. 성장 영화였나요? 네. 그때 이제 엄마로 예. 그 아이의 엄마 역으로. 그렇죠. 엄마 역으로 이제 나오니까 그거 같이 우리 TV에서 스타들이 우리 드라마 같은 데서 이제 엄마 역을 하면서 이모 시작하면, 역하고 예. 예. 그런 거를 보는 것 같은 비슷한 네. 느낌이 오더라고요. 네, 자연스럽게 잘 이렇게 스위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 진짜 줄리아 로버츠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흔치 않은 것 같아요. 뭐냐면 인기와 연기와 진짜 이 토끼들을 다 잡은 이런 배우가 흔치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미모와 막 뭐 이런. 네. 그 자리는 아무에게나 허락되는 자리가 진짜 아니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 줄리아 로버츠의 뒤를 이은 배우가 누굴까요? 뒤를 이었다. 애너 해서웨이 정도 아닐까요? NSO에 예. 뭐 비슷한 것 같긴 하네요. 네. 근데 그 정도 급까지는 못 올라간 것 같기도 해요. 그쵸. 줄리아 그, 로버츠. 그 정도 경지에는 못 올라간 것 같아요. 그 정도 진짜 아이콘. 그러니까 줄리아 로버츠 단순히 예쁘고 막 이런 네. 약간 그 센터폴드나 뭐 핀업 스타 같은 네. 그런 느낌 플러스 어떤 네. 연기랑 네. 이런 것까지 다 좀 더해진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뭐 마고로비, 마고로 에밀리 블런트 밀리 블런트도 안 되죠. 네. 그런가요? 아무튼 없어요. 잘 없네요. 아직도 줄리아 로버츠는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야 줄리아 로버츠가 결국 아네트 베인을 누른 거네요. 아네트 베닝을 은 못 눌렀고요. 못 눌렀어요? 네. 아무튼 개인적으로 네. 네. 자 프리티 우먼 귀여운 여인. 네. 우리가 사실 전에 이제 로코나 이 천태만상 로빈슨 이런 거 할 때 네. 제가 이 영화를 많이 만지작거렸습니다. 이거를 네. 할까 말까 하다가 이거 네. 너무 뭐 다들 너무 예상하는 것 같아가지고 네. 안 하고 지나갔는데 이거를 제가 얼마 전에 누구랑 같이 이 영화를 다시 봤는데 누구랑 같이? 응? 그냥 아는 후배랑 봤는데 네. 이분은 이거를 처음 보는 거였어요. 아, 젊은 사람이었나 보네요. 젊은 여자였나 보네. 아니 뭐 너무 많은 거 하려고 하지 말고요. 네. 뭐 그렇죠. 여성이었는데 네. 30대 초반? 네. 근데 이걸 안 봤어? 그랬더니 근데 얘기는 들어봤대요. 귀여운 여인. 근데 보더니 이거 90년도 영화고 좀 촌스럽고 중간에 좀 옷 입은 것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좀 그러나 하면서 보는데 막 너무 몰입하더라고. 아니 뭐 중간에 뭐 이렇게 뭐 먹을 것도 안 먹고 그냥 계속 쭉 보는 거야. 네. 몰입해서. 완전 몰입하더라고. 네. 근데 나도 다시 보면서 네. 야 줄리아 로버츠가 참 진짜 정말 예쁘다.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네. 다시 보면서 또 감탄했죠. 네. 그래서
이번 러브 스토리에 네. 넣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분은 그 영화를 처음 보고 그 30대 초반의 그 묘령의 여성은 묘령이라고 하기에 이 영화를 처음 보고 반응이 어땠어요? 완전히 줄리아 로버트 너무 반해가지고 네. 그 뒤에 뭐 내가 추천해준 영화도 다 봤다 그러더라고요. 에린 브로코비치까지. 아니 줄리아 로버트를 모르는 게 아니고 그 그렇죠. 먹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이걸 봤대요. 그 영화 자기 좋아한다고. 그리고 그 영화를 봤겠죠. 그 노팅힐을 봤겠지. 노팅힐도 안 봤어. 노팅힐도 안 보고. 노팅힐도 안 보고. 하여튼 뭐 이 영화를 보고 완전히 반해가지고 1990년 영화인데 자기 태어났을 때 나온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오래된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나도 다시 보면서 되게 감탄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순위에 가져왔는데 이게 지금 다시 보니까 약간 좀 소재의 어떤 좀 맞아요. 야로가 있다. 좀 불편해요. 저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내가 그거를 다시 보면서 첫 장면을 이렇게 보는데 이게 이런 거였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저도 이번에 다시 보면서 그렇죠. 이게 약간 죄책감이 느껴지면서 보는 기분. 아니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즐겨도 되나? 이 스토리를 즐기는 것 자체가 좀 죄책감이 느껴질 정도로 그렇죠. 좀 소재가 비판의 여지가 있고. 이게 이제 어떤 도덕적으로 우리가 옛날에 사실 8, 90년대 나왔던 뭐 문학 작품이나 우리가 봤던 뭐 영화나 이런 데서는 어떤 이 성매매 뭐 이른바 뭐 매춘 이런 거가 소재인 영화들이 굉장히 흔했어요. 그랬죠. 굉장히 많았어. 그랬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그게 좀 문제의식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옛날에는 생각 못했어요. 그게 워낙 많았으니까. 옛날에 뭐 심지어 그때 80년대 매춘이라는 영화 나왔었고 그 뭐 사람들이 엄청 흥행했거든요. 그렇죠. 영화 제목이 매춘이었어. 그렇죠. 성매매하는 여성들 얘기였고. 근데 그런 거가 쏟아지던 때니까 우리가 그런 문제의식 없이 보다가 요즘 이제 우리가 젠더 감수성도 좀 생기고 이게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랬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의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좀 걷어내고 보면 아직도 굉장히 잘 만든 영화임은 분명한데 그렇죠. 분명한데 어쨌든 지금의 감수성으로 보면 좀 보면서 내내 좀 불편하고 깨림직한 부분이 있더라. 약간 불편한 지점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우리 세대 여러분들이면 그거를 감안을 다시 하시면 되는데 나는 솔직히 그런 거 다 좀 차치하고 그 매력이 나오는 것 같아요. 줄리아 로버트의 그 매력이 그런 걸 다 그냥 제압해버린다. 내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이번 리스트에 딱 중간에다가 박아봤는데 이건 여러분들의 좀 다시 우리가 이건 그냥 묻어둘 문제가 아니고 좀 얘기해도 될 문제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았으니까. 그리고 그때는 문제의식 없이 봤는데 지금은 왜 이걸 보면서 불편한 지점이 있을까? 또 어떤 분들은 또 괜찮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되게 불편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쓰레기 취급을 할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있죠. 그런가요? 이런 영화를 왜 즐겨?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이런 영화가 왜 좋다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줄리아 로버츠라는 이 캐릭터가 결국에는 돈이 무지하게 많은 남자를 만나서 기본적으로 신데렐라 콤플렉스예요. 그냥 이렇게 팔자를 고치는 얘기잖아요. 한마디로.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이제 이 여성의 어떤 주체적인 어떤 노력이라던가 능력이라던가 그런 게 강조되는 영화가 아니라서 전혀 아니죠. 그래서 좀 그런 면이 좀 그렇죠. 이게 수백 년 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다뤄져 왔던 소재입니다. 그리고 그게 재밌다고 일컬어졌고 그거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 몇 장 안에 있던 그 컨텐츠 아닌가 싶어요. 그러나 이거 30년 됐으니까 이번에 다시 보면서 근데 그 나랑 같이 봤던 여성한테 내가 물어봤죠. 그래서 야 저런 거 좀 안 불편하냐? 그랬더니 괜찮아. 자기는 물론 뭐 저게 너무 현실적이 않지 않으니까 그냥 동화 같은 얘기네요. 이러는데 좀 그게 좀 이게 자기 검열이 좀 심해진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렇지 않나요? 뭐 어쨌든 뭐 그 불편했던 점을 또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없죠. 뭐 차차하겠지만 저는 이번에 하여튼 보면서 저도 놀라웠던 건 불편한 지점은 있었는데 중간 줄리아 로버츠 때문에 그걸 잊어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 그래서 이 영화의 줄리아 로버츠의 이런 역할과 이 힘은
뭐 이런 곳에서도 있었고 그 당시 불편한 것조차도 못 느꼈던 그 당시에는 그러면 대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했던 건가 막 이런 생각도 하게 되면서 하여튼 뭐 재밌게는 봤습니다. 이따 또 얘기하시죠. 근데 그 불편한 스토리가 뭔지 최 과장이 좀 소개를 좀. 이거 뭐 다들 우리 세대들은 다 보셨을 것 같고. 예. 근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또 안 봤어. 40대 이상은 다 봤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20, 30대들이 좀 안 봤나? 예. 그리고 이 영화가 90년대에 TV 우리 그냥 지상파 TV에서 엄청나게 또 많이 보여줬어요. 이걸 그렇죠. TV에서 이제 했었잖아요. 아무렇지 않은 없이. 이게 등급이 처음에 청불이었나? 청불이었죠. 청불이죠. 지금도. 지금도 청불이에요? 네, 지금도 청불인데 거의 잘리는 장면 많지 않았고 거의 그냥 방송 그대로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몇 개 장면만 좀 들어내고. 이게 이제 뭐 표현 수위가 높은 건 아니죠. 그 소재 자체가 불편해서 그렇지. 네. 네. 네, 스토리 소개를 좀 네. 해보겠습니다. 혹시 이제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네. 네, 여자 주인공 비비안은 콜걸이죠. 콜걸. 예. 그렇죠. 거리의 여자죠. 네, 거리의 여성이죠. 네. 그래서 이제 길에서 그 헐리우드 블러바드 스타의 거리라고 하죠. 네. 이렇게 스타들 손도장 있고 발도장 있고 그런데 네. 바닥에 별 그려진. 네, 거기에서 이제 밤이 되면 네. 서서 손님을 기다리는 호객을 하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포주가 있고 이런 게 아니고 여기는 이제 약간 자영업 성매매 여성인 네. 거야. 그런 여성인데 네. 엄청나게 부자인 이 에드워드 루이스라는 사람이 네. 이 사람 사업가인데 그렇죠. 이 사람은 이제 파티장에서 이제 스포츠카를 하나를 그냥 타고 나와가지고 네. 자기가 묵고 있는 호텔에 가려고 하죠. 그렇죠. 베버리 힐즈에 있는 호텔로 베벌리 가는 힐즈로 갑니다. 길입니다. 근데 길을 잃어요. 이 사람은 뉴욕 사는 사람이고 그렇죠. 일 때문에 잠깐 LA에 일주일 정도 온 상황이에요. 이거 이제 회사들 M&A 하고 뭐 이런 이제 금융 재벌인 예.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길을 잃어가지고 호텔을 가는 길을 몰라서 헤매고 있는 중에 이 비비안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비비안에게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네. 근데 비비안이 돈 주면 알려주겠다. 그래서 차에 올라타죠. 그죠? 그래서 20달러를 받고 그 사람이 묵고 있는 호텔까지 데려다 그 주는 거죠. 스포츠카가 뭐예요? 그 로터스라고 로터스? 써있던데 로터스? 예. 아, 영국 차인 것 같습니다. 영국 그 스포츠카 만드는 회사구나. 그래서 이제 이 여자랑 호텔까지 같이 가는데 네. 비비안에게서 좀 특이한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그죠. 뭔가 좀 이 사람 좀 순진한 면도 있고 뭐라 그래야 되나 밝고 굉장히 밝고 그러니까 뭐 길거리의 여성에게서 보이는 어떤 그런 모습들도 있지만 그런 것과 또 다르게 또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동차에 대해서 굉장히 잘한다거나 그 자동차 자기가 몰고 있는 자동차 이게 스틱으로 운전하는 자동차라서 운전을 잘 못해요. 그 에드워드가 리처드 기어가 운전을 잘 못하는데 그 차를 자기가 운전하겠다라고 하면서 또 엄청나게 운전 실력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매력에 점점 빠져드는 게 네. 되게 짧은 시간이지만 네. 그냥 자기가 헤매고 있는 상황에서 네. 그 호텔을 아는 사람이고 네. 그 옆에 타라면 타니까 네. 그래서 태우고 나서 그 호텔로 그냥 같이 자기는 모르는 길이고 옆에 타라고도 안 했어. 자기가 그냥 올라탄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가면서 이 차에 대해서 너무 해박하고 박식한 막 여성이 그러니까 줄리아 로버츠는 네, 저 그런 이제 모습 남부 출신이죠. 뭐 네. 조지아인가요? 뭐 네. 루이지아나인가 거기 출신이고 자기 남자친구 따라서 LA에 왔다가 캘리포니아까지 온 거죠. 네. 여기 와가지고 이제 돈은 떨어지고 하니까 이렇게 된 거죠. 나중에 중간에 보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에드워드가 별다른 약속 없으면 나랑 같이 이제 들어갑시다. 그렇죠. 네, 방으로 같이 갑시다. 거기 이제 아주 제안을 뭐 하죠. 특급 호텔이죠. 네. 거기 포시즌스 호텔 윌샤예요. 뭐 네. 그런 호텔입니다. 네, 호텔의 펜트하우스로 이제 데리고 올라가는 거죠. 펜트하우스 제 꼭대기로 네. 그래서 이제 그녀와 하룻밤을 지내게 되는 거죠. 하룻밤 지내는 거죠. 거기서. 제 하루가 있죠. 네, 암시를 하죠. 네. 네. 리처드 기어는 좀 관심이 없는 척하다가 네. 나중에 여기서 이렇게 줄리아 로버츠가 무슨 이렇게 TV를 보면서 네. 루시 그 드라마 있잖아요. 흑백 그거를 보면서 너무 이렇게 순진하게 막 웃고 네. 막 이러는 거 보면서 그 굉장히 매력을 예, 느끼는 거죠. 네. 네. 그런데 다음 날은 이제 헤어져야 되는데 자기가 지금 인수를 하려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네. 예? 그 기업의 그 창업주가 회장이 에드워드 리처드 기어를 보자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렇죠. 여기 이제 LA로 온 게 그 네. M&A를 하려고 네. 온 거죠. 네. 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그 변호사 자기 옆에 있는 변호사 스타키 변호사가 네. 갈 때 혼자 가지 말고 옆에 여자를 한 명 데려가면 훨씬 분위기가 부드러워질 것 같다. 그렇죠. 그래서 여자를 데리고 가라라고 하죠. 그래서 내가 누구를 소개시켜 줄 테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니 이렇게 목욕탕 안에서 거품 목욕을 하고 있는 줄리아 로버츠를 보다가 그렇죠. 나 데리고 갈 사람이 있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리고 제안을 합니다. 네. 일주일 동안
이제 고용자와 피고용자의 관계로서 그렇죠? 나의 파트너가 좀 돼달라. 그렇죠. 내가 이 사업을 성사시킬 때 옆에서 좀 같이 있어달라라는 요청을 하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냥 알바를 좀 해봐라. 돈 줄게.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비비안의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큰 돈이었던 거죠. 흥정하는 장면도 재밌죠. 그래서 오케이를 합니다. 네. 그래서 돈을 딱 주면서 좀 좋은 옷, 엘레강스한 옷을 좀 사 입어라. 라고 하죠. 이때까지는 아주 그 탱크탑에 네. 부츠를 신고 네. 있죠. 그게 이제 영화 포스터에 나오는 그 옷이죠. 네. 그 OST에도 있고. 네. 그런데 이제 옷을 사기 위해서 고급 그 옷집이 이렇게 질비한 그 거리에 가서 네, 로데오 거리 네. 같은 데 가서 옷을 사려고 하는데 그렇죠. 그 여자의 이제 행색을 보고 그 점원들이 쫓아내 버리죠. 그렇죠. 네? 뭐 구찌, 프라다 이런 데 들어갔는데 네. 쫓아낸 거야. 쉽게 네. 얘기하면. 네. 여기는 네가 올 때가 아니야. 네. 돈 있다 그러는데도 나가라 그러지. 네. 그래서 이 밝고 순진하고 정말 꺼리낌 없던 여성 네. 줄리아 로버츠가 풀이 죽어요. 상심을 합니다. 네. 호텔로 터벅터벅 돌아와서 만나는 게 그 지배인을 만나게 되는 그렇죠. 거죠. 톰슨. 호텔 네. 지배인 바니를 만나죠. 네. 근데 이 지배인이 이상한 옷차림의 여성이 이렇게 자기네 호텔을 돌아다니니까 좀 이렇게 보자라고 해서 자기 사무실로 데리고 가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에드워드의 손님이라는 걸 알고 그 에드워드가 워낙 큰 고객이니까 그렇죠. 이 사람도 잘 모셔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지금 이 옷차림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너가 원하는 게 뭐고 필요한 게 뭐냐라고 딱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옆에서 조력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 여기서 뭐 조력자로 갑자기 탈바꿈하게 된 건 이 에드워드의 벨보이가 이 여자 에드워드랑 같이 그 방에 올라가더라. 네. 라고 증언을 해주잖아요. 목격담을 네, 얘기를 그렇죠. 해주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신분이 보장이 된 거죠, 갑자기. 그렇지. 에드워드의 여자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호텔에서는 그 익명성을 보장해 주려고 네. 조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비비안을 옆에서 엄청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옷도 사 입고. 네. 그래서 그 유명한 장면 있잖아요. 로이 오비슨의 프리티 워먼 그 노래에 맞춰서 막 거리를 활보하면서 쇼핑하는 장면. 그리고 이제 에드워드와 비비안은 같이 이제 일주일을 같이 보내게 되면서 사랑에 빠지게 되고. 그렇죠. 예. 그냥 이 거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탈바꿈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네, 뻔하게 흘러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뭐 스토리에 엄청난 뭐 반전이 있고 이런 건 아니고 아주 전형적인 네. 신데렐라, 네. 현대판 신데렐라죠. 근데 그 현대판으로 생각했던 것도 30년 전이니. 자, 프리티 우먼, 귀여운 여인. 저는 이 영화를 물론 이때 당시에 이제 뭐 90년대 보고 아까 얘기했듯이 얼마 전에 또 보고 나는 이 딱 세 가지 장면으로 이 프리티 우먼이 항상 나한테는 기억이 되는데 네. 그 목욕탕 네. 네. 텁 안에서 그렇죠. 네. 프린스의 키스를 들으면서 네. 그걸 따라 부르는 씬. 헤드폰 끼고 그래서 헤드폰 끼고 워크맨 이때는 워크맨이니까 네. 그걸 끼고서 이렇게 헤드폰 끼고 거품 목욕하면서 그 키스를 따라 부릅니다. 네. 그 프린스 노래. 근데 그게 이제 원곡은 안 나오고 네, 따라 그렇죠. 부르는 소리가 들리죠. 네. 근데 그 씬은 정말 너무 정말 프리티 우먼이에요. 너무 사랑스럽죠. 네. 막 온 매력이 그냥 발산하는. 뭐 노출을 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냥 거품 목욕을 하는 거죠. 네. 그 텁 욕조가 너무 크니까 너무 좋으니까 거기서 그냥 목욕을 해보고 싶은 거죠. 네. 그 씬이랑 이제 오페라 보는 씬. 그 빨간 드레스 입고 네. 오페라를 보러 샌프란시스코로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그쵸. 날아가죠. 경비행기 타고 네. LA에서 샌프란시스코 네. 가서 네. 그 라트라비아타 네. 그거를 보는 줄리아 로버츠의 어떤 그 눈길. 네. 그 오페라에 그렇게 집중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오페라 여러분들 많이 보지는 않잖아요. 뭐 오페라. 뭐 뮤지컬은 몇 번은 네. 보긴 했죠. 뮤지컬은 뭐 자주 봐도 오페라를 보는 거는 풀 오케스트라가 하는 네. 오페라를 보는 건 쉽지 않습니다. 네. 근데 그걸 보면서 거기에 몰입하는 줄리아 로버츠의 어떤 그 사랑스러운 모습. 눈물이 그렇죠. 그렁그렁해가지고 그렇죠. 막 펑펑 우는 것도 아니고 감동받아서 눈물이 눈가에 고여 있는. 감상을 얘기하라고 그러면 되게 거친 말로 감상을 얘기하고 맞다. 예. 오줌 쌀 뻔했어요. 막 이런.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그 프리티 우먼 음악이 나오면서 네. 쇼핑, 보복 쇼핑을 하는 네. 그 씬 세 개. 네. 그거가 항상 이렇게 좀 박혀 있었던 것 같아요. 되게 인상적이고
별거 아닌데 그 줄리아 로버츠의 그냥 개인적인 개인기입니다. 그게. 그 세 장면 정도는 거의 뭐 이거는 아이콘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이콘이 됐고 이 세 장면은 다른 영화들에서 진짜 수없이 네. 이렇게 맞아. 리메이크나 오마주가 있었던 그렇죠. 영화, 장면이라고 드라마, 봐야겠죠. CF 할 것 없이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죠. 예. 뭐 거의 영화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장면인 것 같아요. 아, 그 정도입니까? 그 정도, 그 난 정도입니다. 개인적으로 난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 여러분들도 비슷할 거예요. 아마 네, 이 맞습니다. 영화 보면 기억에 남는 장면. 네, 이번에 보고 확실히 알게 됐어요. 정말로 아예 머릿속에 박혀 있던 건데 그동안 이렇게 먼지가 확 덮여 있던 거예요. 그걸 이번에 보면서 훅 하고 불어냈더니 거품 목욕 그래 이게 진짜였어. 줄리아 로버츠가 있었어. 그 거품을 다 걷고 나니 그리고 내가 얼마 전에 그 인스타그램 올리다가 요즘 인스타그램 하느라고 정신없네. 그 마이 비 무비 그거 하다가 그 이렇게 짤들이 있잖아요. 네. 그 인스타그램에 짤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영화 난 이제 영화 쪽 하니까 영화 쪽 짤들이 막 보이는데 프리티 우먼이 나오는데 거기서 왜 리처드 기어가 목걸이를 빌려오잖아요. 그렇죠. 네. 막 되게 비싸 보이는 거. 네. 그걸 이제 줄리아 로버츠한테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 뚜껑을 딱 닫는 장면이 있어요. 네. 그래서 손을 이렇게 딱 하면서 줄리아 로버츠가 막 깜짝 놀라는 씬이 있습니다. 네. 그게 이렇게 나오면서 밑에 읽어보니까 리처드 기어가 그 애드리브를 한 거래요. 그걸 딱 닫는 장면. 닫는 게 근데 줄리아 로버츠가 너무 거기서 해맑게 웃어가지고 네. 게리 마샬이 그 장면을 살린 거죠. 그러고 나서 그 씬을 다시 보니까 너무 또 새록새록하더라고요. 뭐 그렇듯이 이 영화에는 되게 인상적이고 굉장히 이렇게 좀 각인이 되는 씬들이 많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봐서 그런지 몰라도 뭐 내 인생 영화는 귀여운 여인이야 막 이러지는 않지만 그렇죠. 그 이상하게 따라다닙니다. 획을 그냥 확 그어버린 영화인 거죠. 그럼요. 그런 어떤 이런 로맨스 영화의 아주 중요한 이정표를 그렇게 확 그냥 몇 개 세워버린 거죠. 예, 그렇게 봐야 되는 영화인 것 같아요. 이 귀여운 여인이 처음 나왔을 때 여러 가지 기록들을 깼어요. 이때 귀여운 여인이 나왔을 때 8, 90년대 가장 히트한 영화가 그 고스트 사랑과 영혼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 베스트 10 랭킹에 확 진입을 했죠. 이게 이제 로맨틱 코미디임에도 불구하고 저거를 제꼈습니다. 우리가 전에 했던 웨스턴 영화에서 했던 늑대와 춤을 그거를 그 제끼고 3위로 올라갔어요. 이 흥행 기록을 90년대 영화 중에. 90년대 영화 예. 중 물론 이제 이게 97년에 이제 타이타닉에서 다 깨지지만 이게 로맨틱 코미디가 이렇게 흥행을 할 줄은 아무도 몰랐던 거야. 그렇죠. 그때 이제 2등이 나홀로 집에였거든요. 3위가 늑대가 춤이었는데 늑대가 춤을 제끼고 3위가 됐죠. 그래서 토탈 리콜도 5위로 내려가고 이 8, 90년대 영화들을 흥행 기록에 발자취를 크게 남겼어요. 그래서 로맨틱 코미디도 할 수 있다. 이런 게 돼가지고 그 뒤에 수많은 로코들이 나왔는데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 돼가지고 이제 영국 로코들한테 좀 밀렸죠. 밀리게 되죠. 이게 네. 이제 프리티 우먼식의 로코는 헐리우드 로코는 좀 안 먹히는. 이건 너무 좀 그렇다. 이미 그 문제의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영국 로코들이 이 워킹 타이틀에서 나온 1년의 영화들이 근데 거기에 또 줄리아 로버츠가 나옵니다. 그렇죠. 노팅힐에서. 네. 그러니까 줄리아 로버츠는 어떻게 보면 올스타야. 노팅힐에서 사실 줄리아 로버츠가 나오면서 그 프리티 우먼의 어떤 그 후광을 좀 이용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 노팅힐에서 사실 줄리아 로버츠가 슈퍼스타 영화 배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영화 배우가 프리티 우먼에서 온 그 후광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되게 상징적인. 근데 그 하드 캐리를 줄리아 로버츠가 했다라는 게 또 그렇죠. 아주 특이한 예. 사실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음악도 연결이 되네요. 음악이요? 프리티 우먼 하다가 쉬 연결이 되네요. 아, 그게 다 줄리아 로버츠를 기리는 노래들이었군요. 아, 그렇군요. 어때요? 어떤 장면이 좀 인상적입니까? 인상적인 장면은 뭐 저는 뭐 이번에 진짜 확실히 보면서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품 목욕 뭐 쇼핑 뭐 근데 저는 진짜 놀랍게도 전 눈물이 고이는 장면이 있었어요.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를 보면서 여기 끝에 가면 좀 울컥한 데가 있잖아요. 저는 어디요? 보면서 줄리아 눈물이 로버츠가 고이네요. 상처받는 부분 있잖아. 그 왜 리처드 기어가 거기에 눈물이 거기서 고였어요? 눈물이 나요? 나는 좀 그렇던데. 그랬어요? 눈물이 그거는 나는 것까지는 아니고 좀 울컥. 그동안 상처 줬던 분들이 생각나서 울컥.
내가 상처를 이렇게 줬구나. 저는 다른 것보다 이 줄리아 로버츠와 리처드 기어가 점점 하루하루 같이 있으면 있을수록 뭔가 다른 감정이 이렇게 싹 트는 게 사실 보입니다. 그치. 네, 보이고 그냥 단순히 이렇게 어떤 하룻밤의 씬이 아닌 뭔가 점점 남녀 간에 이렇게 좀 로맨틱한 러브씬으로 점점 그려내는 장면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은 키스를 하지 않아요. 입맞춤을 하지 않습니다. 네, 확실한 둘만의 어떤 철학이 있었죠. 네, 사랑하지 않으면 키스하지 않는다 같은. 그거는 이제 줄리아 로버츠의 철학이었죠. 그렇죠. 근데 약간 직업 룰 같은 거였죠. 네. 그렇죠. 룰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 장면이 깨지는. 그래서 이 둘의 다른 감정선이 탁 드러나게 되는 그 장면. 그 장면. 리처드 기어가 침대에서 졸고 있을 때, 졸고 있을 때 선잡. 잠깐 졸고 있는데 그거를 가만히 지켜보던 우리 줄리아 로버츠가 입술을 살짝 손끝으로 이렇게 어루만지면다가 살짝 입맞춤을 하게 되면서 리처드 기어가 깨어나지. 놀라서 살짝 눈 떴다가 둘이 키스로 이어지는 장면. 이게 웬 떡이야 하면서 키스하던데. 그런가요? 웬 떡이? 리처드 기어가? 근데 그 부분은 약간 제 눈으로도 약간 그 의심의 눈초리로 보게 됐고 약간 불편했던 그런 장면들이 한순간에 잠깐 사랑이라는 포장지로 확 쌓여지는 그래서 잠깐 예쁜 마음이 들면서 제 눈물이 이렇게 고이게 하는 너무 예쁜 장면. 장면으로 딱 기억에 남게 되더라고요. 그 장면이 좋았다. 저는 귀여운 여인은 지금 보면 그냥 귀엽던 여인이 됐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러지가 않고 여전히 귀여운 여인으로 남아있는데 정말 그 장면은 너무 예쁘게 남고 특히나 그 엔딩의 장면 또 있잖아요. 백마탄 왕자. 백마탄 왕자. 백마 차탄 왕자가 나타나서 하얀색 리무진을 타고 그렇죠. 백차탄 왕자가 나타나서 사랑 고백을 하고 사랑을 받아주는 이 장면 역시 참 예뻐 보이는 장면으로 기억에 남게 됐습니다. 완전 신데렐라 스토리죠. 근데 그게 그 포장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다시 봐도. 그렇죠. 근데 뭐 저는 이렇게 계속 보면서 저는 이거를 고등학생 때 비디오로 청소년이 봤어요. 이렇게 비디오집 이따 다 비디오로 봤지. 비디오 가게 아저씨랑 이렇게 눈빛을 주고 받으면서 이거는 너 원래 빌려주면 안 되는 건데라고 하면서 빨리 보고 가져와. 빌려주시는 아저씨에게 제가 이렇게 약간 고맙습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빌려와서 그 있죠. 뭘 이런 걸 다. 갑자기 그 비디오 가게 그 추억이 생각나는데 아시죠? 대여 중인 비디오는 비디오 케이스가 거꾸로 꽂혀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똑바로 꽂혀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꺼내는데 달칵 이렇게 무거울 때 그 눈빛을 이렇게 쥐인 사장님한테 이게 비디오 이런 에로물 같은 거 빌려가는 사람이 많으니까 까만 봉투에 비디오를 넣어주곤 했던. 야, 우리 참 연차가 이거 비디오 빌린 얘기하면은 다 연식이 나오는데. 아무튼 저는 그때 보면서 그때는 저는 이거 되게 그냥 아름답고 그냥 막 너무 재밌고 뭐 이런 영화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렇게 봤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봤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좀 세상을 알고 난 이후에 나이가 이만큼 돼서 다시 보니까 저 사람들의 사랑이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분명히 설득을 하긴 하거든요. 저 두 사람이 지금 사랑하고 있구나. 그걸 연기로서 설득을 하는데 현실에서 저렇게 되기 어려울 텐데. 어렵죠. 그렇죠. 네, 저거 현실로는 어려울 텐데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지배를 하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 저한테 되게 이렇게 좀 마음에 걸렸던 거는 어쨌든 리처드 기어가 이제 이 여성을 돈을 주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그게 이제 불편한 지점이죠. 네, 그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너무 미화한 거 아닌가. 미화했죠. 그렇죠. 불편한 좀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비현실적으로 미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게 내내 좀 불편한 느낌. 그래서 그 영화 이 영화 자체에서도 그거를 계속 멘션을 해요. 또 중간에 그 줄리아 로버츠 친구가 이 얘기는 이건 신데 퍼킹 렐라 그러잖아. 그렇죠. 예. 신데렐라 얘기야 이건. 그리고 마지막에 또 리처드 기어가 너 내가 뉴욕에 아파트 하나 콘도 하나 해줄 테니까 거기도 살고 내가 다 해줄게. 차도 주고 집도 주고. 그게 이게 현실적인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불편한 지점이 있다. 지금 다시 보니. 그렇죠. 다 느꼈구나 그거를. 그럼요. 참 이게 그러니까 영화는 그대로 있는데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변해 온 것 같고 시대가 이렇게 변해 온 것 같고 그래서 그러면 이게 지금 2021년 현재에는 의미가 없고 좀 나쁜 영화냐 좋지 않은 영화냐
라고 생각해보면 또 그건 아니다. 그렇죠. 내가 이번에 예. 그걸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은 물론이고 무용보 패밀리 여러분들도 어떻게 느끼나. 다시 한번 보시면 이런 느낌, 이런 지점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게 영화로서 주는 어떤 뭔가 이 선물 보따리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물론 이제 한 70-80%는 줄리아 로버츠한테 나오는 거지만 네. 근데 이 게리 마샬의 어떤 연출이나 이 영화의 어떤 이야기 구조 이런 게 되게 고전적인 그거를 가지고 가면서도 그렇죠. 설득력이 있다. 네. 나는 그렇게 봅니다. 보면서 이 줄리아 로버츠 이 주인공을 비비안이라는 이 주인공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이 관객들이 이 사람한테 그렇죠. 사랑에 빠지잖아요. 그렇죠. 남자건 여자건 상관없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설득할 수 있다라는 게 여전히 설득력이 있다라는 게 참 잘 만든 영화인 것 같고 좋은 영화라고까지는 제가 말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 좋은 영화. 네, 좋은 영화. 좋은 영화를 찾아 가치, 보고 가는. 그러니까 그 어떤 가치의 측면에서 좋은 영화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지만 그래도 잘 만든 영화고 우리에게 하나의 아이콘이 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이 영화를 다시 이렇게 좀 살펴보는 이런 과정도 좀 의미는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줄리아 로버츠가 참 아름답잖아요. 나는 사실 패션 패알못인데 여기서 줄리아 로버츠가 이렇게 되게 눈이 부신. 여러분들도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데이트하다 보면은 이 여자친구가 너무 예쁘게 하고 나왔을 때 있잖아요. 그렇죠. 있죠. 이렇게 그냥 막 후광이 이렇게 탁 비치는 시점이 있죠. 그렇죠. 입이 떡 벌어지면서 막 네. 너무 막 얘가 이렇게 예뻤었나 막 이럴 때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영화에서 줄리아 로버츠 여러 번 그걸 보여줍니다. 근데 그게 이제 처음엔 변신이죠. 근데 옷들이 있어요. 드레스 같은 게. 어떤 게 좋았나 좀 물어보고 싶어요. 그 제일 처음에 이제 직업 여성일 때, 네. 거리의 여성일 때, 네. 긴 부츠에 무릎까지 올라오는 부츠에 그 탱크탑이랑 뭐 이상하게 생긴 핫패츠랑 네. 그렇게 입고 나온 그 옷. 그게 1번. 네. 2번은 바니가 도와줘가지고 그 저녁 칵테일 드레스. 예. 검은색. 검은색. 예. 리처드가 처음에 못 알아보잖아. 뒷모습 네. 보고. 예. 네. 약간 그 넥밴드 이렇게 그렇죠. 돌려져 있고. 예. 그래서 그 호텔 라운지에 앉아 있었을 때. 맞아요. 그리고 3번이 중간에 이제 그 오페라 보러 갈 때. 네. 빨간색 드레스. 네. 4번이 그 승마 중간에 폴로 경기. 폴로 예. 시합 가가지고 이제 구경할 때 그 모자랑 땡땡이 원피스 같은 거 입어요. 네. 그거. 뭐 진욱이는 패션 좋아하니까 또 뭐 더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저는 거기에 두 가지를 두 개나 더 네, 있습니까? 두 가지를 더 하고. 근데 이거는 저기 얘기하면은 한 가지만 일단 추가를 하자면 패션으로 봤을 때 한 가지는 그 책 넓은 모자 그거 쓰고 하얀색으로 어깨 뽕 잔뜩 들어간 정말 어디 저기 런웨이나 이런 데서나 볼 수 있는 네, 모델들이나 입어야 될 듯한 그런 옷. 그게 그 로데오 거리에서 네, 그렇죠. 로데오 거리 갈 때 양쪽에 쇼핑백 딱 들고 있을 때. 그 옷은 그냥 드레스와 다르게 그 옷을 소화할 만한 배우가 있나 이 생각이 들 정도로 모델들이 입는 도다. 그러니까요. 그 옷까지. 그럼 네. 그거 5번 해가지고 뭐가 좋았어요? 진욱이는 5번이랬잖아요. 진욱이는 5번이고. 아니 저는 하나 더 추가하자면 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좋아하는 복장은 따로 있습니다 사실. 뭡니까? 네, 영화 속에 6번은 뭡니까? 네, 저는 지금 앞서 말씀드린 보기에서는 제가 지금 얘기한 그 책 넓은 왜냐하면 그런 옷을 입은 사람을 옆에 둘 수가 없을 거예요. 패션쇼. 네, 패션쇼에서나 진짜 볼만한. 그래서 화면으로 저렇게 저 옷도 예쁠 수가 있고 저렇게 잘 어울릴 수가 있구나라는 그런 패션적으로 봤고 제가 사실 제일 좋아했던 복장은 엔딩에 나오는 복장인데 청바지에 흰 면티에 검정 자켓을 입은 집에서 예, 근데 저는 그 옷이 정말 수수하지만 너무나 센스 있고 심플하면서 모던하면서 이렇게 잘 어울릴 수가 있고 예뻐 보일 수 있구나라는. 옛날에 우리 90년대 2000년대 맨날 그러죠. 청바지에 흰 면티가 어울리는 여자가 이쁘던 거라고 막. 하여튼 진욱이는 6번. 네, 저는 청바지에 흰 면티.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 폴로 시합 갔을 때 그 땡땡이 갈색 땡땡이 그리고 그 모자 저는 그게 참 기억에 오래 남아요. 그 프리티 우먼 하면 나는 그 옷을 입은 줄리아 로버츠가 떠오릅니다. 거기서 이렇게 야외잖아요. 야외에서 네. 이렇게 폴로 시합을 구경하면은 그 모습이 되게 이제 캘리포니아 날씨 짱한 그거에 저는 그게 떠오릅니다. 최과장은? 저도 폴로
아 정말? 예, 아, 땡땡이. 오. 예. 땡땡이? 왜 따라오고 그때가 너무 예뻤어요. 그 영화에서도 딱 그 예쁠 그쵸. 너무 타이밍이. 예뻤어. 예. 네. 너무 예쁘고. 그리고 그 씬이 되게 야외에서 그쵸. 해돋빛이 그치. 너무 예. 예쁘잖아요. 그래서 날도 좋고. 그 노팅힐에서 왜 야외에서 촬영하는 장면 하나 있잖아요. 아, 예, 거기서 참 예뻤잖아요. 그쵸. 예. 근데 그 느낌이랑 좀 겹쳐요. 아 그러네. 그, 예. 거기서 이제 줄리아 로버츠가 그건 좀 이렇게, 시대극 같은 거 찍을. 예, 자연광에서 이렇게 그 정말 반짝반짝하는 모습을 볼 때 그 옷이 너무 잘 어울렸던 것 같고, 아, 그냥 예, 그거 외에는 저는 그 처음 그 검은색 칵테일 드레스 입었을 때 네. 그때 이렇게 감탄이 나오잖아요. 그 리처드 겨가 네. 함께 놀라지. 그렇죠. 이렇게 딱 이렇게 뒤돌아서서 바에 앉았다가 바에 의자 앉았다가 이렇게 이렇게 그 아웃포커싱 딱 돼 있다가 예쁜 각도로 예, 딱 뒤돌아서서 오면서 리처드 기어가 놀랄 때 그때 우리도 다 감탄이 하는 감탄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헤어도 탁 너무 잘 그렇죠. 어울리고. 너무 그 모습이 예뻤어요. 그때 줄리아 로버츠가 그러잖아요. 네. You are late. 그랬더니 리처드가 You are stunning 그러잖아요. 네. 당신 늦게 왔어. 그랬더니 당신 너무 아름답다고. 대사가 아주 기억에 남는 대사입니다. 예, 왜 이런 게 기억이 나지? 예. 그 약간 그런 말이잖아요. 여자 말엔 대답 안 하고 자기가 할 말만 하는 남자. 아 그래서 뭐 오래된 영화고 고색 창연한 영화지만 이거를 얼마 전에 다시 보면서 좀 다시 놀랐어요. 그래서 사실 이번 여기 이 영화 자리에 사실 뭐 다른 영화들 좀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껴놨습니다. 프리티 우먼 안 하면은 욕 먹을 것 같아 고 누구한테요? 묘령의 여인한테? 아니 그건 아니고. 묘령의 여인한테? 유령의 30대 초반의 여인한테. 여인분을 이렇게 저 그런 관계 아니고요. 아닙니다. 네, 프리티 워먼. 프리티 우먼은 몇 년 전에 뮤지컬로 한 2, 3년 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브로드웨이에서 아주 뭐 돈 엄청 들여가지고 프리티 우먼을 뮤지컬로 만들었는데 망해가지고 망했어요. 그래요? 쫄딱 망해갖고 그런 뉴스를 본 기억이 나네요. 이거 재밌었을 것 같기도 한데 왜 망했을까? 시대 정신에 맞지 않는 거죠. 아 그러긴 하겠네. 네. 아니 그리고 줄리아 로버츠가 안 나오니까 줄리아 그렇죠. 로버츠는 참고로 노래를 못합니다. 그죠? 영화에서 몇 번 노래하는 걸 봤는데 네. 여기 그 목욕탕에서 부르는 키스 그 수준을 못 넘어가요. 요즘 배우들은 노래도 다 잘하죠. 뭐 아만다 사이프리드, 에밀리 블런트, 뭐 앤 해서웨이 다 잘하죠. 다 근데 잘하죠. 줄리아 로버츠는 노래에는 뭐 이렇게 그래 노래는 좀 재능이 없는 것 같아요. 노래까지 잘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 큰일 나죠. 에이. 그래도 그렇게 거품 목욕하는 그 장면이 원샷 형한테 남아 있는데. 나는 그건 뭐 네. 너무 그냥 뿅 가는 것 같아요. 그럼요. 사실은 의상 우리가 얘기했지만 뭐 의상 굳이 필요 없어요. 다 거품만 있어도 예쁜데 뭘 어떻게? 선녀 같아 선녀. 선녀가 목욕한 나무꾼이 목욕한 선녀.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영화를 너무 잘한다고 생각해서 40대 이상 분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영화를 너무 잘한다고 생각해서 다시 볼 만한 가치가 없는 영화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니지 예. 이건 다시 보면 좋다니까. 내가 다시 보고서 내가 지금 예. 체험적으로 얘기한 거야. 예, 근데 저도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보니까 이렇게 안 보이는 부분도 또 보이는 게 있고, 이 영화가 우리한테 되게 큰 영향을 준 영화구나. 우리의 그 젊은 시절을 이렇게 딱 떠올리게 하는 그런 박제된 이야기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좀 받으실 것 같아요. 이번에 보면서 다 좋았죠. 네, 좋았어요. 다 좋았죠. 저는 좀 고등학교 때 생각도 많이 나고. 옛날 생각났어. 네, 그쵸. 비디오 가게에서 아저씨한테 이렇게 빌려와서 우리 참 네. 저거를 안 했네. 달콤 쌉싸름 포인트. 달콤 쌉싸름 포인트 해야 되네. 저는 이거는 완전히 그냥 동화라고 생각합니다. 동화. 예, 9대 1로 하겠습니다. 그 일이 있네요, 그래도. 그렇지. 그게 뭐 이게 아니 여기 직업이랑 이런 것들은 현실적인 그런 것 거니까. 때문에. 네. 9대 1, 달콤 9, 쌉싸름 1 이렇게 해서 9대 1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보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게 표현을 하려고 그래. 그 지금의 시각으로 봤을 때 불편한 거를 쌉싸름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이 스토리 있는 그대로를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서도 불편한 건 뭐 불편한 거고 그래도 최소한 예뻐 보이게 한 거는 맞는 것 같고요. 영화를 보면서 진짜 줄리아 로버츠만큼은 정말 아직까지도 이 헐리우드 영화의 여자 주인공 하면 저는 단연 아직도 1순위 아닌가.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이제 남아 있고요. 50대 중반인데 우리 그렇죠. 나이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줄리아 로버츠 인생에서 영화 한 편을 꼽으라고 하면 저는 귀여운 여인을 꼽을 것 같거든요. 그래요? 네. 최소한 그냥 진짜 센세이션한 그 등장
그만으로도 저는 꼽을 것 같은데 만약에 줄리아 로버츠가 자기 인생에서 이 영화는 지우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도 같이 지울게요. 하지만 이걸 왜 줘? 그러니까 줄리아 로버츠 본인이 지우고 싶다면 전 지우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저는 뭐 충분히 귀여운 여인 그리고 뭐 많은 우리 또래 또 여성분들은 아마 리처드 기어가 기억에 남을 수도 있고 그렇죠. 리처드 기어가 여기서 굉장히 품위가 느껴지는 그렇죠. 그런 매력을 보여주죠. 품위가 있는 매력. 그렇죠. 리처드 기어는 멋있어요. 남자가 봐도 멋있잖아. 그 미소 뭐 그리고 얼굴이 그리고 좀 동양적인 얼굴도 있고 이름도 멋있어요 또 리처드 기어 멋있잖아요. 이름에서 오는 그 멋있는 거 있는. 난 좀 리처드 계열이었으면 좋겠는데 계열이 안 돼가지고. 네, 저도 달콤함은 7로 놓고 쌉싸름함은 3으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쌉싸름은 어떤 이 소재에서 온. 잊을만하면 다시 또 떠올랐지만 또 줄리아 로버츠의 미소를 보면 또 숨겨져 있다가 다시 또 떠올랐다가 이게 말이 되나 싶기도 하다가 다시 또 떠올랐다가 막 이러거든요.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도 좀 달콤함이 더 많이 덥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7대 3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반반인 것 같아요. 반반? 이게? 그러니까 이게 평가가 극도로 엇갈릴 수 있는 영화다. 지금 시점에서. 지금 시점에서. 지금 시점에서는 평가가 이거 진짜 못 보겠다 이 영화. 이 뭐야 이게 막 이럴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보면서 제 마음이 막 싸우는 거예요. 맞아요. 네. 약간 죄책감이. 그러니까 즐겨도 되나? 아니 이 이야기가 말이 되나? 즐길 수 있는 이야기인가? 라는 생각과 근데 나는 아직도 이 영화가 좋아. 좋지. 근데 형 이 마음이 싸우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영화가 좋고 줄리아 로버츠가 좋아. 그리고 나는 옛날에 좋게 봤으니까.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시점에서 제가 이거를 좀 배신을 때려서 이 영화 진짜 쓰레기다. 라고 얘기를 그렇게 얘기하는 누군가가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비난 못하죠. 그렇죠. 그것도 존중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고.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반반. 양념반 후라이드 반. MJ랑 다시 한번 보세요. MJ가 어떻게 평가하는지. MJ는 뭐라고 할란가? 몰라요. 은호는 아직 보면 안 되고. 네, 프리티 오먼 노래 하나 들어볼까요? 노래. 프리티 오먼 참 이 사운드 트랙도 엄청 히트했죠. 그렇죠. 이 앨범은 뭐 물론 이게 이제 로이 오빈슨 돌아가신 시각장애 가수죠. 네. 로이 오빈슨의 히트곡. 오 프리티 오먼. 오 프리티 오먼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걸 대본이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음악이 뭐 주제가처럼 나왔고. 딩딩딩딩딩. 그렇죠. 그게 먼저예요? 순서가? 음악에서 영감을 얻어서 영화가 만들었어요? 프리티 오먼 오래된 노래예요. 처음 알았어요. 근데 그거 프리티 오먼 말고도 이 영화에는 많은 사운드 트랙이. 그럼요. 요소에. 특히 이제 빅히트를 했던 곡은 락시트의 It Must Have Been Love. 이거 끝에 보면은 이 가사가 딱 맞잖아. 그죠? 이게 다 둘이 헤어져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그렇죠. 그것은 사랑이었을 거야. 뭐 이런 그 가사가 아주 그 리무진 타고 집에 가는 그 씬에서 쭉 나오죠. 그래서 이 Must Have Been Love가 아주 히트를 했고 뭐 마지막에 엔딩 크레딧은 피터 세트라 노래도 나오고. 근데 저는 저 노래가 이 영화에서 참 좋았어요. Fallen. 네. 그렇죠. 딩딩딩딩딩. 딩딩딩. 제가 노래를 다 해주고 있습니다. 딩딩딩딩. 중간에 좀 케니지 노래도 나고 뭐 하는데 저는 이제 펄린으로 펄린 좋아요. 펄린을 듣겠습니다. 이게 로렌 우드인가요? 로렌 우드의 펄린. 이거 저기가 부른 것도 있지 않나? 랜디 크로포드? 가물가물하네요 이제는. 아무튼 로렌 우드의 펄린을 들으면서 프리티 오먼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시 보세요. 들춰보십시오. 네, 그럼 로렌 우드의 펄린을 들으면서 프리티 오먼 우리 31년 된 추억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막무반의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